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국민 폰지 사기였다." 진짜 2차 전지 막 신성장 산업이라고 계속 띄워줬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믿지도 않았죠. 왜냐? 주가가 막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에코프로를 가져와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2만 원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미쳐 버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에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에코프로가 그랬었고, 모든 2차 전지 테마들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있잖아요. 이게 진짜 올라갈 때는 16,000원 하던 게 45,000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야 이거 안 좋다." 이 자리에서도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안 좋다,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도 저를 완전 무시하면서 욕을 많이 했죠. "네가 뭘 아냐. 우리 대머리 아저씨가 최고다. 우리 대머리 교주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계속 갔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죠. 이거 아마 더 내려갈 거라 저는 말씀드렸죠.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몇 개가 좀 망해야 바닥을 잡고 올라와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 경쟁력에서 있잖아요. 이미 경쟁력 이쪽에서는 아예 밀려 버렸기 때문에 올라올지도 저는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신사업이다, 동력 사업이다, 차세대 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띄워졌지만, 자 보세요. 25년 1 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짜리가요. 무려 시가총액 10조 짜리가 1 분기에 23억 을 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코프로는 14억 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84억 마이너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H에는 34억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실적 추이를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보세요. 408억, 400억 벌었다가 24년부터 꺾이죠. 60억, 마이너스 412억, 그다음에 마이너스 96억, 그다음에 23억 플러스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박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는 이거 너무 고평가다. 왜냐 2차 전지가 그때 잘 나갈 때가 이게 PER이 100 배가 넘었어요. 근데 잘 나갈 때 100 배가 넘었는데 CATL과 비아디 이런 데는 10 배, 20배 이렇게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에코프로나 얘네들이 대체 뭔데 AI를 개발을 해요? 아니면은 엔비디아처럼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를 팔고 AI를 팔고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제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PER이 높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서 테슬라도 망할 것이고 중국 2차 전지 중국 배터리들은 아예 싸구려다. LFP 만드는 싸구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대세가 LFP로 갔잖아요. 대세가 LFP로 가고 그다음에 이 LFP를 못 만드는 우리 배터리 3 사들은 다 이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CATL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2차 전지 기업인데 배터리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요. CATL 그냥 연도별로 갖고 왔는데요. 한화로 환산을 했거든요. 22년도에 4.3 조를 벌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8.7 조, 그다음에 24년도에 10 조를 벌었습니다. 얘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3 사를 다 합쳐도 CATL의 영업이익을 못 넘습니다. 그리고 R&D 투자 비용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기술로도 이제 경쟁이 안 되는 시대가 왔고요. 아예 이제 돈도 CATL이랑 비교해서 절대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3사 한번 가져왔는데요. 1 분기 영업이익을 가져왔는데 LG 엔솔만 3,747억 원 이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나 SK온은 다 마이너스예요. 4,300억 원 마이너스, 2,900 거의 3,000억 원 마이너스 났죠. 다 이렇게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CATL은 지금 보면요.
1 분기에요. 지금 25년 1 분기에 원화 환산으로 2.7조를 벌었어요. 2.75조 이렇게 벌었습니다. 야 진짜 배터리 3 사를 합쳐도 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근데 이거를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2차 전지 고점이다. 그리고 정부 방향도 잘못된 거죠. 참 이렇게 갔던 게 어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CATL과 LG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비아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1 년치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CATL이 14% 올랐고요. 네 LG엔솔은 16% 마이너스, 삼성 SDI는 58% 마이너스, 에코프로는 51% 마이너스, 비아디는 61% 플러스 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를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차이가 날 거다.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믿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뭐 정신 못 차리신 분이 있더만요. 지금 유튜브에서 또 2차 전지 뭐 또 오른다 그렇게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게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너무 많다. 2차 전지는 이미 끝났고요. 미래 성장률, 미래 경쟁력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이먼 미스키 모델인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대중의 참여가 너무 많고 탐욕이 너무 컸었다. 그때 뭐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테슬라는 망하고 그다음에 중국 2차 전지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다 LFP만 만드는 멍청한 애들이다. 이렇게 누가 막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갖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뭐 전 세계 뭐 에코프로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간다. 이렇게 현실 뭐 새로운 논리를 하면서 그렇게 폈는데 결국에 하락을 하고 또 부정을 하다가 또 다시 2차 하락으로 이렇게 좌절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단계가 좌절인지는 모르겠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진짜 좌절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정상화가 뭐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내 K 증시는요. 한번 해먹은 거는요. 웬만하면은 다시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K 증시 안 좋다. 봐봐요. 이 금양 상패 위기에 처했다. 봐봐 이거 이 누가 금양을 엄청나게 밀어줬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잘 나갈 때. 참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편견을 갖지 말고 2차 전지로 그때도 뭐 선동을 했잖아요. 제가 중국 배터리 좋다고 하면은 매국노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뭐 정치적으로도 선동을 하고 신중 매국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을 분석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뭐 정치를 넣고 거기에다 이렇게 새로운 논리를 넣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미국 투자하지 말고 2차 전지 에코프로 사라. 그다음에 중국 투자하지 말고 에코프로 사라 이렇게 했었던 분들 다들 조용해졌다. 지금 보세요. 올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해서 한중 주요 배터리 기업 점유율을 가져왔는데요. CATL이 32.2%고요. 이미 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비아디가 16.9%, LG엔솔이 9.8%, SK온이 4.7%, 삼성 SDI가 3.2%인데요. 이걸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로스 레이트 여기 한번 보세요. 성장률이 CATL이 39%고요. 비아디가 81%입니다. 점유율 보지 말고 성장률을 보세요. 근데 LG엔솔이 8.5%, SK온이 38.6%, 그다음에 파나소닉은 뭐 그냥 0%였고요. 여기 CALB가 42.9%, 고션 하이테크가 76.9%. 그런데 삼성 SDI는 마이너스 22.2%, S볼트 에너지는 105.9%, EV 에너지는 63.2%. 자 보세요. 중국 배터리들이 거의 뭐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점유율도 지금 보시면요. 원래 중국 포함해서 점유율이 비아디랑 여러분들 LG랑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아예 이제는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16대 9로 차이가 나버렸죠. 이제는 점점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아래 있잖아요. 아래 있던 뭐 고션 하이테크나 그다음에 뭐 S볼트나 EV 에너지가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 에너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비아디랑 CATL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면 또 이런 이상한 통계를 그때도 계속 냈었는데 중국이 압도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CATL과 비아디가 거의 뭐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걸 빼고 통계를 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국 시장이 메인이고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데 거기에 점유율을 빼버리고 이거를 통계를 낸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이 통계에서도 이제는 LG 엔솔이 이제 아예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로스 레이트 한번 볼게요. 지금 중국 시장 제외하고도 CATL이 36.6%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LG 엔솔이 14.0%다. 이렇게 나와 있죠. LG 엔솔이 14.0%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K온이 38.6% 올랐고요. 삼성 SDI는 마이너스 22% 역성장을 했고 비아딘이 66% 올랐고요. 테슬라는 750% 올랐습니다. 고션은 116%, CALB는 83%.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 배터리가 워낙 많이 올랐고 중요한 거는 이 점유율이 원래는 24년에는 CATL과 LG 엔솔이 비슷비슷했는데 이제는 아예 많이 차이 나죠. 28대 20으로 차이 나죠. 그때는 26대 23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SK온은 올랐지만 지금 삼성 SDI는 또 떨어졌죠.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졌고 비아디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4.6에서 6.0으로 올라오고 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배터리 점유율에서 계속 밀려가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세가 역시나 해짐이나 뭐 이런 걸 핑계를 댔지만 결국에는 중국이나 아니면 해외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LFP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세는 LFP로 갔고요. 테슬라가 LFP를 선택하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LFP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LFP 지금 성능이요, 여러분들 뭐 안 좋다, 뭐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LFP 성능이 이제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NCMB 3원계 배터리잖아요. 3원계 배터리에 뭐 80%까지 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지금 중국이 하는 거는 각형 배터리로 셀투팩으로 그냥 압축을 해서 거의 뭐 빽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의 약점인 LFP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채웠고요. 그다음에 충전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이거 보시면요. 이 기술력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기술력도 이제는 중국 배터리를 못 따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CATL이 최근 공개한 배터리 신제품 이거 제가 엊그제도 방송으로 만들었는데요. 선싱 배터리라고 해서 2세대 배터리가 이렇게 나왔고요. 연내 67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에 탑재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5분 충전에 52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 환경에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게 나왔고요. 낙스트라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 지금 해서 12월 양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낙스트라 배터리. 그래서 낙스트라 배터리라고 해서 지금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해서 저비용 고안전성을 확보해서 완충 주행거리가 500km로 이것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거의 뭐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거의 전문가로 쭉 제가 뭐 4-5년 이걸 봐왔잖아요. 이 팔로우를 한 결과로 보면은요. 이게 거짓말이 거의 아닐 겁니다. 거의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발표한 게 뭐 테크데이에서 발표를 아예 대중에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인 적이 별로 없고요. 거의 이대로 나왔고 CATL이 여러분들 어디 뭐 핫바리 기업도 아니잖아요. 제1의 세계 제1의 배터리 회사인데 이걸 발표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지금 선싱 배터리도 1세대, 2세대 이 나온 스펙대로 1세대도 그대로 투입이 돼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쏙 뺍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거 또 믿을 수 없다. 또 이거 나온 거 믿을 수 없다. 중국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선동만 하니까 참으로 좀 안타깝다. 남이 잘하면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따라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번 중국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앞으로가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중국을 우리가 진짜 선입견을 갖고 봤다가 나중에 이제 다 따라잡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CATL만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가 지리라고 해서 지리 산하에 있는 지커 자동차가 1.2 메가와트의 이 충전기를 또 공개를 했어요. 얘네들도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커에서도 이런 거를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도 뭐 비아디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거 하면은 한 번 충전에 400km 갈 수 있는 5분 충전에 400km 갈 수 있는 이 배터리 충전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은요. 일단 비아디 자체는요. 전체를 다 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보세요. 비아디는 배터리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장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칩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완성차까지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고 태양광 이런 패널도 하고 있고 태양광이나 배터리 사업도 다 하면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충전에 관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어서 5분 충전에 400km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예전부터 중국이 매번 핸드폰 충전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충전기 이런 거를 다 OEM 받아서 하청 받아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전기나 회로 기판이나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이 진짜 이제는 진짜 기깔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 기술이 이게 저는 뭐 또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비아디, CATL, 샤오미, 하웨이, 지커, 니오, 리오토, 샤오펑, 샤오미 등 대부분의 중국 이런 배터리나 전기차 회사들이 다들 자체 충전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충전 사업을 지금 배터리 3 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러분들? LG, SK, 삼성 그다음에 우리 완성차 업체 있잖아요. 완성차 업체 현기차가 물론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아니 배터리네. 충전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름을 좀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름 모르겠어요. 현대에서 지금 뭐 하는 이 배터리 충전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몇 개 깔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이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충전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비아디나 CATL이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지커나 니오, 리오토, 샤오펑 얘네들이 이 뭐 자기 명절 때 몇 명이 충전을 했고 몇 킬로를 주행을 했으며 자기 차들 있잖아요. 몇 킬로를 주행했으며 몇 번을 뭐 배터리를 교환받았다. 이런 거를 다 데이터화를 시키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는 데 있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아예 데이터에서도 차이가 나고 기술이 안 되고 아예 경쟁력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 없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아시는 분들도 뭐 몰라요. 국내 전문가분들이 다 똑똑한 건 맞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런 기술력에서 아예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나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여러분들 배터리 회사가 이런 충전을 몇 번 하고 몇 명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나요? 모으고 있지 않죠. 실예로 뭐 샤오미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막 우리가 또 까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샤오미는 그 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데이터가 중앙에 저장이 돼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나 전기차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런 거를 아마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제는 무시할 때가 아닌데 왜 자꾸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 보세요.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 철수한다고 하죠. 오히려 철수를 한대요. 얘네들은 더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심지어 니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하는 이 특이한 좀 회사이긴 한데 전기차 회사인데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3천 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철수를 하고 있다.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1 분기에 1 0 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아디는 1 0 0만 대를 팔고 있는데 중요한 건 LG 엔솔은요 여러분들 당분간 신규 공장 증설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시설 투자도 30% 축소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애리조나 공장도 이 보류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비아디는요.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비아디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이거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뭐 등등등 헝가리 뭐 등등등 지금 비아디는 계속 배터리 공장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공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건가 참 의심이 됩니다. CATL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강국 중국이 제조 강국을 선언을 한 10년 만에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이렇게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35 년에는요. AI와 양자 컴퓨터 중심의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딥시크가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중국 테크주들도
앞으로 미래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런 지금 계획대로 착착착 가고 있고 그 계획대로 나오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시설 이 점유율이 중국이 90%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터리 저장 시설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배터리들은 어차피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불 잘 안 나는 인산철 배터리가 아마 많이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이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가 메인이 됐었죠. 참 이건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정책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제대로 피지도 않고 이 배터리 3사가 한 개도 LFP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서 LFP는 예전 기술이다 그렇게 깠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LG가 만들어요. SK가 만들어요. 삼성이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지금 바로 뭐 내놓는다고 하는 데가 26년에 양산을 해볼까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 LFP를 안 만들고 뭐 했습니까? 한 곳이라도 만들고 있어야죠. 그렇게 진짜 우리나라 백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백도 능력이잖아요. 백도 뭐 중국이 뭐 계속 보조금을 줘서 키웠지 않냐. 아니 여러분들 백도 능력이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백으로 뭐 성공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요즘 뭐 프랜차이즈로 막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백으로 뭐 물론 프랜차이즈 성공한 게 본인의 능력이겠지만 그 뒷받침한 게 백이 있었죠.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능력도 있잖아요. 그럼 백 없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정부의 뭐 보조금이 좀 적다 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던가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막 고평가 받을 때도 R&D 비용을 더 넓히면서 LFP를 개발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정부 정책도 진짜 멍청했고 그래서 멍청해서 NCM만 몰빵하게 해놨고 NCM 몰빵해서 NCM으로 이제 안 오니까 결국 LFP 시대로 와버리니까 다 지금 배터리 3사들이 힘들어하면서 망하고 있고 중국에 이렇게 밀리고 있죠. 이런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도 이미 끝났어요. 저는 이것도 계속 목청껏 얘기하지만 전기차 기술도 또 국내 자동차 유튜버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 진짜 보면서 좀 안타깝거든요. 자동차 유튜버들이 국내 전기차가 더 좋대. 참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한다. 진실을 안 말한다. 진짜 진실을 말해야 될 텐데 어디서 진짜 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미 끝났어요. 이 지금 하이브리드 ER-EV 지금 이 방식 주행 연장형 기술이거든요. 이 방식도 배터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행 연장형으로 되면서 발전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행 거리가 막 1000km, 1200 막 2000km까지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경쟁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경쟁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웬만하면은 국내 주식들 2차 전지나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셔라. 그리고 국장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자, 못 믿는 중국이 세계 제조업 강국이 됐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일본, 독일, 유럽의 제조 생산 능력을 다 합쳐도 중국 생산력 못 따라갑니다. 한국은 중국에 앞선 건 하이닉스 HBM밖에 없어요. 산업 총 분야에서 이제는 다 따라잡혔다. 저는 이 말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미 그렇게 됐고요. 점점 우리나라 산업은 아마도 이제는 조금씩 나락을 가면서 IMF가 올 거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너 많이 타라. 중국 배터리 단 자동차 많이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차는요. 중국 배터리가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아예 국내 배터리 3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도 좀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중국 배터리가 메인이 되면서 그다음에 저 나트륨 배터리까지 나오면은 진짜 중국 배터리를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회사들도 많이 낄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세가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도 그렇고 아마 중국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걸 몰라서 "너나 많이 타라."고 이렇게 하니 이분도 아마도 비아디 버스 타고 출퇴근하실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기차가 만약에 나오면은 중국 배터리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아마 전기차를 사서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하이머미스키 모델 이거
거의 뭐 대부분 맞았거든요. 2차 전지에서도 맞았고 대부분의 이런 현실 부정이 있으면은 다시 또 이제 공포로 투매가 나오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맞았는데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2차 전지도 거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췄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제가 그렇게 맞췄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쪼금 꺼림직한 게 뭐냐면요. 미국 주식 있잖아요. 미국 테크주가 너무 많이 몰렸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미국 테크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미국 주식 많이 안 사고 금이나 중국으로 많이 사고 있는데 중국 ETF로 많이 사고 있는데 약간 미국 주식도 이 정도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서 이 정도에 온 거 아닌가. 저는 미국 주식도 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몰라 이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중들이 너무 많이 미국 주식에 취해 있고 환상을 갖고 미장은 신이다. 나스닥은 신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한번 부러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많이 걱정이 돼요. 미국 주식도 많이 추천드리고 저도 투자한다고 하고 있지만 투매가 나오고 공포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아마 떨어질 거고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IMF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 있잖아요.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중국 반도체 ETF 타이거 차이나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아마도 유망한 ETF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망할 것 같아요. 지금 하웨이가 스마트폰 뭐 메이트 60 이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SMIC가 5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보도했고 그다음에 쭉 대규모 투자 펀드를 3월에 조성을 했고 8월에 24년 8월에는 하웨이가 자체 AI 반도체 어센드 910C 이거를 공급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1월에는 딥시크가 나왔죠. 딥시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3월에는 하웨이 어센드 910 양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4월에 하웨이가 어센드 920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반도체도 좋을 것 같다. 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꼭 중국몽이다 아니면은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2차 전지도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지금 이런 테크의 방향도 제가 보는 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왜 편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영상을 남겼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소리를 하면은 오히려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2차 전지 더 많이 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미국 주식이 계속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거예요. 미장 가지야 막 이렇게 해드려야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볼 텐데 이런 옳은 소리, 쓴소리 이런 거 하는 건 잘 안 보거든요.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제 유튜브를 쭉 지금 긴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저의 지금 이렇게 진심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유튜버이지만 이렇게 제가 투자하는 방향과 투자 철학, 그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뷰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진짜 저 같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유튜버들이 5만 구독자 10만, 20만, 30만, 50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서 또 사기 안 당하고 어디서 또 이제 돈 잃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